운정육강 죽술미 사명에 무게합고로 상관견관이니 이혼한 여명입니다. 간목이 축월에 태어나서 관성과 인수가 투하니 관인 상생격입니다. 축중에 개수가 올라왔고 축중에 신금이 올라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관인 상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지 걸록에 인성이 강해 신왕하죠. 갑인 걸록이 있고 인성이 있고 본기로 있고 인성이 있고 축중에 개수도 있고 또 월간의 개수도 있고 점수를 보면은 천간에 1점, 2점, 3점 또 월지라서 축토가 습토인데 월지라서 1이 되니까 1점, 2점, 3점, 4점이 됩니다. 근데 이 4점은 일지에 걸록을 깔고 있고 인성이 생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왕한 명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하니까 관성을 용해야 되는가, 아니면 또 겨울생이라서 추우니까 조후로 정화를 용신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정화는 상관이고 신금은 관성입니다. 여명에는 웬만하면은 이 상관보다는 관성을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잘 되면 여명도 덩달아서 출세하고 돈 벌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관성을 용해야 되는지, 조후용신인 상관을 용해야 되는지가 이제 애매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만일 정화를 용신한다면 연월은 춥고 일신은 춥지 않으며 대운도 목화를 달리니 운도 길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성이 신금을 용한다고 하면 대운의 행로가 목화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금을 가는데 이렇게 사음이 운이 오면은 관의 식급관을 하니까 관성의 힘은 무력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목화로 어긋나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천간은 얼굴과 같아서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으니 만일 월간의 개수가 제거되면 월간의 개수가 합거되어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천간이 움직이니까 상관이 정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명에게는 불길할 것입니다. 대운 천간에 나타난 정화, 무토, 기토는 정화는 상관운이니까 남편을 극할 것이고 무토는 무게합고로 사라지니까 나머지 천간이 상관연관할 것이고 기토는 기계극을 하니까 이 개수가 무력해지니까 다시 상관정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천간에 나타난 운들이 전부 개수를 극하고 합과함으로 부부궁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지지로는 이것이 그 상관운이 되죠. 화운이 되니까. 그렇다면 일간은 과연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무턱대고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게 하는 거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 일간이 과연 어디에 관심이 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상관을 쓸 것이냐, 상관을 버리고 관성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들도 전부 좋아하지는 않는 법이라 일간의 주의를 살피면 우선 일단 월지에서 관인상생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즉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기운이 강합니다. 또한 월간의 개수는 상관을 정계충하니 무력한 식상은 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계충 당하고 이 정화는 정임합고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약하다 이거죠. 남편은 곁에 있고 상관은 멀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본 여명에게는 자식도 둘째 문제이고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갈구가 심합니다. 그러면서도 일지는 비견으로 자존심을 깔고 있습니다. 자신은
까딱도 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나를 공주 모시듯 섬기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월지 축토는 금의 묘고로서 남편인 금을 가두려는 성질이 있으며 축미 충으로 동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제 일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남편의 사랑을 원할 것입니다. 만일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남편의 사랑이 자신을 향하지 않으면 땅이 꺼지는 비애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대운이 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명은 월지에서 나온 관인상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인상생, 남편의 사랑이 나한테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대운이 화운으로 흘러가면 아주 영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관살인 금기를 신금을 화급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쥐잡듯이 쥐고 흔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22세 병진대운에 병화는 신금을 병신합거하고 병화대운에 병신합거되죠. 합거되고 진토는 신금을 묘지에 가두고 있습니다. 진토는 임수와 진토는 임수와 신금이 묘지가 되는데, 그지? 묘지가 되는데 이미 충미충으로 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대운도 이것이 아주 그 남편을 임묘시키는 위험한 대운입니다. 신금을 묘지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진이 병신이 합고되긴 하지만은 진토 남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대운이며 이미 본인에게는 최고의 대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토가 진토 병진대운에 들어서면은 진토는 그래도 병화는 병신 합고되니까 힘든 운이지만은 진대운에 들어서면은 토생금으로 관을 생한다 이거죠. 관을 생하니까 비록 임묘가 되기는 하지만 관을 생하는 운이기 때문에 이 22살이면은 그래도 남자를 만날 때인데 남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대운이며 아마 본인은 최고의 대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만나니까. 그런데 이제 정화대운부터 병진대운, 진대운까지는 병대운에는 병신합거 되니까 그렇다 쳐도 진대운에 되면은 토생금으로 해가지고 습토라서 신금을 생하니까 남편의 세력이 강해진다 이겁니다. 정화대운부터 남편에게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식상으로 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이 고분고분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고분고분 말 잘 듣고 그러면 식상으로 극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신금으로서는 신미쇠지에 앉아, 신미쇠지좌자 쇠지에 앉아 있죠. 또 근도 없습니다. 이 축중에 신금이 있지만 월지라서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축토는 축토에 근을 둔다는 것은 노인네의 힘밖에 안 된다 이거죠. 월지에서 또 충을 당하고 있다 이거죠. 월지 축토에 임묘되었으며 갑인으로 일주가 갑인으로 딱 버티고 있는 거목 같은 부인을 마치 작은 칼, 신금은 작은 칼이니까 작은 칼로 상대하는 것과 같아서 무력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지가 또한 인미귀문관살이기 때문에 인미귀문살은 뭐냐면은 남편한테 걸려 있죠. 그러니까 부인은 자신이 딴짓을 하지 않는지 틈틈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신금이 살 곳은 일지에 들어가면은 신인 퇴지가 되어 기운이 끊겨나가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다 앉은 자리에 미중을목을 발견합니다. 미중을목이 여기 있죠. 태산 같은 마누라보다는 다소곳하니 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미중을목은 그래도 장간에 들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미중 정화인 7살이 들어있어서 신금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을목에게 성큼 다가가기에는 두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화대운이 신금을 태워버리려 작정을 한 불덩어리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화운에는 신금을 근도 없는 토의 근을 간신히 근을 한 신금으로서는 아주 화운이 겁나죠. 일간이 어째서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지를 살피면 우선 개축월로 부모 형제의 백호살입니다. 또 모친은 해축이 격각이라서 자수가요 들어있는데 해자, 탁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허자로 또 나타나니 인성의 탁기가 되어 모친의 따뜻한 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월주인 부모궁을 개축 백호이고 월지 축토는 부친성이죠. 근데 부친성인데 인성인 해수가 해축하니까 해축합으로 들어오니까 연지 해수가 모친입니다. 그런데 축토는 동주한 모친성인 개수 인성이 있고 또 축중에도 개수가 있으니까 개수와 함께 동주합니다. 그 축중에는 축토는 개수도 있고 해수도 있고 좌좌 개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함께 동주한다. 모친성이 축토에 함께 부친성이 월주에서 축토에서 모친인 수와 같이 동주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암수 한 쌍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암수 한 쌍은 다른 짝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부친의 부부궁이 불길함을 암시하는데 그것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근접을 해서 합을 해서 들어와야 돼요. 무슨 준합이든지 반합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해수가 해축합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암수 한 쌍이 동작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친이 암수 한 쌍으로 앉아 있는데 굳이 뭐 다른 배성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보니까 자연히 부친의 부부궁이 불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부궁에서 큰 어떤 큰 친절함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길해지는 것이죠. 즉 부부궁이 불길하며 더구나 연월주는 청년기라서 아주 춥죠. 해자축에 가슴이 시린 초년의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또한 월은 가만히 잘 보면 월은 개축은 그 다음에 인묘가 공망인데 이를 공망을 시켰고 또 갑인은 자축이 공망인데 월지를 공망을 시켜서 이런 거는 바로 근접해야 돼. 한 칸 떨어져 있는 거는 동작이 안 돼요. 개축은 갑인은 자축이 공망인데 축토가 공망 맞았고 가만히 보면 개축은 또 인묘가 공망이니까 이렇게 붙어서 공망을 시키면은 이제 요게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부모 형제가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 나도 차라리 부모 형제를 돌아보지 않으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나는 내 스스로 독립해서 보란듯 행복하게 살 것이며 더 이상 소외당하기 싫다는 절규가 일간이 걸럭지를 딱 깔고 앉아서 이어집니다. 그것은 자존심으로 이어지면서 남편과의 대화의 벽을 가로막게 됩니다. 갑인일주는 간요지동이며 고란살로 부부궁이 불길합니다. 고란살은 고독살이라고도 하며 갑인일주, 을사일주, 정사일주, 무신일주, 신해일주입니다. 즉 갑인, 을사, 정사, 무신, 신해일주입니다. 일지는 여명에서 일지는 이 고란살은 주로 여명으로 보는데 일지는 관살이 사는 자리인데 갑인일지는 경인 관목이 들어오면 경금이 관성이 들어오면 경인 절지가 되고 을사는 신사 사지가 되고 또 정사일지는 임사절지가 되고 무신일지는 갑신절지가 되며 신해일지는 병해절지가 됩니다.
절지는 곧 충을 의미하니 남편이 들어오게 되면은 충돌해서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고란쌀이라고 합니다. 또한 을사와 신에는 목욕살도 됩니다. 일지에 목욕살을 깔고 앉으면 부부궁이 불길하죠. 남편 신금은 화대운에 조용히 부인 곁을 떠납니다. 식급관을 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 저와 살다가는 형체도 없이 녹아 없어질 것이 분명한 때문입니다. 언제? 부인이 42살 무어대운을 맞을 때입니다. 무토는 무게를 합거하니까 나머지 천간이 움직여서 상관 정관이 일어나는 때죠. 또 지지오화는 인호합하국으로 일지에서 인호합하국으로 용암이 흘러내리듯 거세지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즉 신금이 월지 축토인 묘지에 들도록 다구치는 45세 무술년입니다. 축술미 사명이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축토를 이미 동하고 있는데 축술을 사명을 건드리니까 이 축이 신금이 축토에 입고가 됩니다. 뭐 묘지는 경금인데 입고나 임묘나 축토는 경금은 임묘라고 하고 신금은 입고라고 하는데 뭐 같은 의미입니다. 축술미 사명이 이루어지고 무토가 다시 계수를 합해서 무토가 축술미 사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술중 무토가 이걸 합고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상관 정관이 일어나며 인술은 오화를 불러들여 허작끼리 자오충을 격하게 일으킵니다. 인술하면 오화가 들어오니까 허작끼리 충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것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부인한테 잘 살거라 나는 간다 그러면서 떠나간 명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